안녕하십니까, 최바람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만 지난 11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20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서울 G20 정상회의. 바로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었죠. 요즘엔 당시 각국 정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판매하는 등의 G20 마케팅도 활발하다고 합니다만, 그런데요, 약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땠을까요?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125개국 가운데 101위, 1인당 GNP 79달러, 외환 보유액 1억 6천만 달러,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철광석, 중석,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을 말하는 그 생사, 또 무연탄, 오징어, 흑연, 합판. 게다가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원조를 해주던 미국은 발을 빼려 했고,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한일회담 재개를 서둘렀습니다. 이동훈 주일공사라는 통상적인 외교창구로는 그 일이 여의치 않자 특사 외교를 서두르게 됩니다. 어쩌면 그만큼 외자 도입이 시급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1961년 8월 한일 협상 재개를 위한 특사를 놓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는 깊은 고심에 빠져 있었다. 각하. 엄거전, 거기 앉아요. 박정희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외무부 아주과장 엄영달. 엄영달은 컬럼비아대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한 수재로 한일 회담은 교섭이 아닌 정치적 타결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지난번에 왜 최고회의 브리핑 때 예, 각하. 그때 인재가 그랬잖아. 한일 회담은 외교적인 교섭만 갖고서는 안 된다고. 응? 정치적인 타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야? 현재 일본 내각과 집권 자민당 간에는 한일 문제에 대한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내각은 정상적인 외교 교섭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자민당의 경우는 정치적인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내각이 집권당 수뇌부의 의견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민당 수뇌부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일괄 타결, 뭘 말하는 건가? 일본 측에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평화선 문제입니다. 평화선 문제. 이승만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함으로써 설정된 평화선. 이 평화선은 대한민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국, 특히 일본과의 마찰이 적지 않았다. 예, 평화선 문제를 포함해서 한일 간에 타결해야 할 현안 모두를 한일 회담의 도마 위에 올리는 조건이라면 저쪽에서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결론은 뭐야?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받아낼 것은 받아낸 뒤에 줄 것은 준다? 예, 그렇게 봅니다. 한일 회담을 놓고 엄청난 주판화를 튕기고 있구만. 각하. 일본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런 것이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 예. 모든 외교 행위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 실현입니다.
비록 외교라는 고상한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은 국가 대 국가란 이름으로 테이블에 앉으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웃는 얼굴로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임자를 부른 거야.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를 만한 장수로 우리한테 누가 적당한가? 무슨 말씀인지... 이 일을 연내 매듭지을 만한 특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적당하겠나 이 말이야. 응? 어떤 사람은 김종필 중정부장이면 뭐 적당하다고도 하는데. 가까이 신임을 놓고 본다면 김 부장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정부의 경제 부흥 계획을 설득력 있고 책임감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 부흥 계획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 그게 누군가? 김유택 원장을 생각하고 있대요. 김유택 원장?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그리고 중정 2국장 석정선이 마주 앉았다. 석정선은 김종필의 육사 동기로 김종필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유택 원장이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경제기획원이 내놓았으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는 하지. 그 경제개발의 초안을 누가 제공했어? 김 부장을 특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배제하라는 각하의 의도를 모르겠어? 의도? 의도랑? 목숨 걸고 혁명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견제를 당하려고 한 게 아니질 않소? 한일 회담을 위한 특사로 박정희에게 선택된 인물은 경제기획원 원장 김유택이었다. 박정희는 이미 일본에 파견되어 있던 주일공사 이동환을 통해 본국의 뜻을 일본 측에 전달하게 했고, 일본은 한일문제 간담회장이며 중의원인 이시에 미스지로를 통해 김유택을 초청해왔다. 출국을 앞둔 김유택을 박정희가 불렀다. 일본 이끼다 수상을 만나시거든 내 뜻을 명확히 전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대일 청구권과 평화선 문제를 일괄 타결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그 말씀은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다 평화선,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수역 50에서 100해리 범위를 일정 정도라도 양보하실 의향이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양보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표현이니 그런 표현은 쓰지 마시고 신축적으로 대응 이 정도만 합시다. 예, 각하. 우리 김 원장께서는 대일 청구권 자금 액수로 얼마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글쎄요. 그게 워낙에 민감한 문제라. 버마가 2억 달러, 필리핀이 5억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가 2억 3천만 달러 선이라고 하니 우리는 한 8억 달러 선은 어떻소? 이때 박정희 의장과 김유택 원장이 의논했던 대일 청구권 자금 액수는 8억 달러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동원 공사와 논의했던 금액이 1억 달러 선이었던 것에 비하면 액수가 대폭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 김종필 중정부장과 오히려 일본 외상 간에는 최종적으로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 선에서 합의가 됩니다만,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은 대일 청구권 자금 8억 달러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들고 일본으로 날아갑니다.
(1961년 8월 30일) 일본으로 날아간 경제기획원장 김유택. 그는 당시 일본 수상 이케다를 비롯해 오노 자민당 부총재, 후나타 간사장, 아다치 일본 상공회의소장 등을 만난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 뭐라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사이입니다. 과거 불행한 역사가 없진 않았지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일 두 나라가 협조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은 마당에 한일 회담을 위해 이렇게 대통령 특사께서 몸소 날아와 주셨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혁명정부는 무엇보다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가난한 국민, 헐벗는 국민, 굶주리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예.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장차 공업을 일으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국가안보 고문인 로스토우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한국은 자원도 자본도 없지만 한국인이 있다고 말입니다. 잘 해내실 거라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의장께서 평화선 문제에 대해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니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어. 마침내 평화선 문제를 먼저 끄집어냈겠다. 좋아. 그럼 한국 정부는 평화선 그리고 대일 청구권 자금 등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하는 것이 양국 발전에 더 큰 도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요? 예,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느 정도의 액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남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한 8억 달러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8억 달러. 그러면 이제 그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것에 대해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김유택 원장께서는 그게 배상의 성격을 띠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대일 청구권 자금은 제2차 대전의 패전국가인 일본이 전후 배상의 책임이 아니요,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배상의 성격이라면 우리 일본은 단 한 푼도 응할 수가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청구권 문제를 배상의 성격으로 한다고 하면 일본이 한국을 불법으로 침략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점령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인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양국 관계 발전에 아무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청구권 자금을 준다는 조건으로 강제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거야? 사토장, 저는 당초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청구권 자금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국에 돈을 준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나 다른 이름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민법상의 채권이나 채무행위, 즉 증빙서류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상적 성격의 청구권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사또 통상상의 말. 이것은 결코 사또 개인의 발언이라기보다 어쩌면 당시 일본 정치인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을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역사를 인정하는 식으로는 결코 청구권 자금을 줄 수 없다는 일본의 태도는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다급한 입장이었고, 일본은 그 돈을 갖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자는 우리였습니다.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